지금 아까 체험 농장의 그런 다양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6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2007년부터 농촌 교육농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 모델도 프랑스 모델입니다. 1970년대에 프랑스의 모델을 우리가 한국화해서 농촌 교육농장이라는 그 제도를 우리가 가져왔어요. 자, 농촌에 있는 인적, 물적,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학교 교육하고 연계를 시키고 교과 연계를 시킨 다음에 이를 아까 체험농장이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이는 교육농장이 연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농장이 교육농장이에요. 자, 이해 가셨죠? 학교 교과와 연계해서 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농장이 교육농장이에요. 그래서 2007년부터 10년간 700개 농장을 육성했습니다. 정부에서. 자, 근데 이 사업의 장점은 2,500만 원의 지원금을 줬는데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 없이 정부에서 2,500만 원을 한 농장에다가 지원을 해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 사이에서는 어땠어요? 인기가 많았겠죠. 서로 받으려. 자,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업을 받으면 자부담이 20%, 30%가 있어요. 원래 내 부담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사업은 농촌교육농장 사업은 자부담이 없었어요. 금액은 뭐 2,500만 원이 어찌 보면 작아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정부에서 왜 2,500만 원을 자부담 없이 줬을까? 제가 앞에 서두에 말했던 농촌의 어떤 공익적인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이제 농촌 교육농장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농민 교사로서 지위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을 이제 제가 10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농민들이 아니었어요. 귀농귀촌인들이었어요. 귀농귀촌한 특히 교육에 관련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 선생님 또는 예술가들이 가장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 아이들이 가서 학교 교과와 연계된 걸 워크북이라는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지역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워크북을 지금 풀고 있는 모습이에요. 체험 농장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였죠. 그죠? 교육농장. 자, 얘가 이제 이분이 제가 오늘 설명할 예술가예요. 자, 이분은 설치 예술가예요. 설치 미술.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아주 멋진 흙집 같죠? 하우스예요. 하우스 아니에요. 하우스 안에다가 이게 나무를 덧대서 여기에다가 황토를 발라서 흙집처럼 만든 형태입니다. 이 아이디어도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좀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좀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두 부부가 서산이라는 곳에 귀촌, 뭐 귀촌이 맞겠죠. 농사를 많이 짓진 않아요. 귀촌하셔서 자기들의 그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술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공간들을 조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우스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몬드리안 그림이 딱 이렇게 붙여져 있고 이게 이제 하우스예요. 자, 여기 농장의 주제는 흙입니다. 흙. 또 도자기를 하시거든요. 도자기를 하셔서 흙을 주제로 가지고 흙 속에 사는 동물들이라는 주제로 역할극을 하는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역할극을 아이들이 직접 스토리를 짜고 대사를 만들어서 직접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역할, 인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교육농장 중에 아주 우수한 농장이에요. 그래서
또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정도로 보이죠? 아이들이 그 농장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돗자리를 펴고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 자, 아까 제가 자원은 눈에 보이는 자원과 보이지 않는 자원이 있다고 했어요. 요즘 소리로만 가지고도 유튜브에다가 우리 유튜버가 계시니까 이 소리로만 가지고도 조회수를 올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ASMR. 저희 딸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막내가 있는데 바다포도를 사달라고 해요. 바다포도. 혹시 아세요? 바다포도.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바다포도. 조그만 알갱이처럼 포도 알갱이가 있는데 그거를 씹으면 오도독 오도독 그 소리가 너무 맛있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바다포도를 사달라고 막 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줬어요. 인터넷으로 시켜서. 봤더니 베트남에서 왔더라고요. 베트남. 그래서 이제 그걸 물에 씻어가지고 딱 줬더니 소리는 그 소리가 나요. 근데 맛은 하나도 없어. 맛은 전혀 그냥 약간 짭짤하면서 좀 별로 전혀 맛이 없어. 그래서 저희 딸도 몇 개 먹더니 안 먹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은 소비 패턴이 이 소리로만 가지고도 소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 공사에서도 작년에 농촌 소리 ASMR 공모전을 했어요. 올해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면 농촌 ASMR 찾아보면 작년에 입상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감나무 소리, 그죠? 할머니 콩 타자가는 소리.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소리예요. 소리. 도시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농촌에 가면 많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교육 농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만 지으려고 뭐 아마도 여기에 농사를 지으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혹시 나는 농사를 좀 농사로 해서 나는 생산 1차 부분을 가장 수익을 하겠다, 모델을 하겠다. 다른 분들 없어요? 거의 다 그러면 귀촌이신 거예요. 우리 대표님 귀농이. 무슨 농사지? 아, 멜론. 어느 지역에서? 천안. 아, 좋네요. 그 멜론이 가장 유명한 도시가 요즘 어디예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아, 또 아셔요. 곡성, 고창 이런 데 이제 멜론으로 유명한 산지. 여러분들 멜론하고 비교되는 게 참외예요. 참외. 그죠? 참외의 도시가 어디예요? 성주. 제가 이제 성주에 교육농장 한 곳을 컨설팅을 하는데 성주가 참외만 가지고 5,500억을 벌어들여요. 5,500억. 그래서 참외 한 동에서 나오는 매출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쉽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소장님이.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는 퇴직해가지고 하우스 한 10개를 사요. 하우스만 10개 사가지고 그럼 거기서 매출이 얼마 나와요? 1억 나와요. 자, 근데요. 참외도 이제 멜론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멜론하고 참외하고 요즘 선호하는 과일이 뭘까요? 뭘까요? 참외일까요? 네. 참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깎기가 쉬워. 근데 사람들이 맛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 멜론이 더 앞서 있습니다. 자, 중요하신 말씀 했어요. 요즘 깎는 과일들이 잘 안 돼요. 맞죠? 네. 요즘 수박도요. 큰 수박 안 나가요. 요즘 무슨 수박이에요? 애플 수박. 애플 수박. 달려 있어요. 수박이. 여러분들 아마 경험 있을 거예요. 핵가족들은 수박 반절 남겨서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는 큰 수박이 인기였는데 요즘은 작은 수박이 인기. 그런 트렌드도 있습니다. 자, 성주는 참외를 가지고 하는데 성주 참외도 계속 그 데이터 조회를 보면 선호하지 않는 과일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과일로 하는데 멜론은 그래도 맛이 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과일로 인식이 됩니다. 자, 농촌에 가서 꼭 농사를 안 짓더라도 내가 도시에서 했던 나의 기술 아니면 내가 이제 인생 이모작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농촌에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아이템들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요즘 이제 농업계에서 이제 화두가 이 치유농업입니다. 치유농업. 2020년 3월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요, 공무원들 중에 특히 이쪽 농림 쪽 관련된 공무원들도 이거를 몰라요. 일부겠지만 치유농업법이 통과됐어요? 저한테 되물어봐요.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는데 뒤에서 듣더니 끝나고 나서 선생님 언제 통과됐어요? 자,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2020년 3월에 가장 따끈따끈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개념을 보세요. 농업농촌자원 이와 관련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아픈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국민이에요.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활동을 치유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치유농업에는 크게 4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아는 뭐 허브라든지 원예를 통한 원예 치료가 있어요. 원예 치유.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 먼저 시작됐죠. 원예 치유. 자, 동물들하고 교감하면서 하는 또 치유가 있어요. 동물 매개 치유. 자, 음식. 우리 뭐 음식 중요하잖아요. 농촌에서의 유기농이라든지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또 약선 음식들도 있고요. 항암,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또 병을 고치는. 하지만 일반인들도 건강을 위해 성인병 예방에 이런 거는 음식 매개 치유라고 합니다. 3번째. 자, 4번째. 농촌은 아무래도 노동이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또 치유가 있어요. 농작업 매개 치유. 자, 다시. 자, 첫 번째 원예 치유가 있고요. 2번째 동물 매개 치유. 3번째 음식 매개, 음식 치유. 4번째 농작업 매개 치유. 그래서 이 치유 농업이 이제는 좋은 또 우리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예시도 유럽으로 또 가야 됩니다. 아쉽지만 유럽으로 가요. 자, 유럽으로 가면 사회 부분에서 앞서 있는 나라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슬로베니아라는 이런 나라들이에요. 사회 분야에서. 자, 건강농업, 건강 부문에서는 독일이라든지 아일랜드가 앞서 있고요.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곳은 농업 부분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자, 아까 농업 기술도 네덜란드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치유 농업 부문에서도 네덜란드가 앞서 있어요. 자, 네덜란드의 치유 농장은 한 1,4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작은 나라인데, 그죠? 그래서 개인이 하는 농장들도 있고 기관에서 하는 농장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수준은 사회적 치유 서비스로 인정되는 단계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올라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의료보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에서 지정한 치유 농장에 가서 그 치유 농장 프로그램을 하면 정부에서 그 의료보험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장치까지 되어 있어요. 자, 독일 같은 경우 건강농장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팔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팔욕? 족욕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팔욕은 팔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팔만 목욕을 하는 거예요.
조교은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뭐 팔육이나 조교기나 사우나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요. 아침 이슬을 먹으면 풀밭을 걷고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승마하고 신선한 건강한 아침 식사, 갓 구운 빵을 먹고요. 소규모 약초 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약초차라든지 이런 거.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동물 먹이주기, 만져보기 등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농장이에요. 자, 독일은 크나이프라는 신부님에 의해서 건강농업이라는 게 이제 주창이 됐고 건강농업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독일이고요. 자, 네덜란드는 이제 케어팜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는 아까 이제 1000여 개 넘게 이제 그 농장이 있는데 2014년에는 1100개 정도였네요. 지금은 이제 더 늘어났겠죠. 자, 대부분의 농장주 부인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혹시 이 중에 의료계 종사자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치유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경증 치매 환자가 있어요. 경증. 부부. 예를 들어서 한 분만 치매고 이제 부부가 있어요. 실버. 1시간 정도의 이제 거리를 자가 운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치유 농장에 갔어요. 한 11시 정도 도착했겠죠. 그래서 잘 조성된 그 텃밭에 가서 이제 자기가 먹을 쌈채소들을 이렇게 따고 그걸 세면대에서 이렇게 잘 깨끗이 부부가 씻어요. 그러면 농장에서는 음식과 뭐 밥과 국 정도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자기가 딴 그 채소들을 씻어서 같이 식사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약에 치유 농장에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음식물 또는 농작원 매개치유로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잠을 안 재워요. 자, 잠을 잘 때 그런 예를 들어서 환자인 경우들이 왔을 때 치매 환자라든지 왔을 경우에 잠을 잔 경우와 안 잘 경우는 큰 차이가 나죠. 우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네덜란드도 보면 낮 시간에만 머무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운영상의 그런 문제가 있죠. 운영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농촌에서의 삶을 이런 분야로 또 앞서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이 치유 관련 교육들이 또 있습니다. 전문 교육들이 있어요. 지금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치유 프로그램이 있고 또 원예 치료도 일주일에 2번씩 해서 지금 그 교육도 지금 활발하게 전라남도 순천에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의료보장 제도까지 사회지원법으로까지 전환이 돼서 네덜란드는 발전을 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 되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농촌 이제 이 부분 중에서 농촌 공간의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내가 이제 치유를 하러 왔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생각하는 농촌 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유 공간은 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쾌적하고 정돈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뭐 가드닝이라고 해서 이제 텃밭도 아주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고 사람들이 보행하기에도 좋고 지나다니기 좋게 이제 생산 공간에서 이제는 일종의 정원 스타일로 요즘은 이제 공간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받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농장 디자인도 있습니다. 자기 농장을 내가 이제 앞으로 구입을 해서 가야 될 곳 아니면 내가 지금 사놓은 땅을 미리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농장 디자인 학교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농정원에서도 그 과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장 디자인이라는 부분도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지적도에다가 내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사는 집, 여기는 내가 조성하는 텃밭.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미리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은 그냥 땅 사가지고 저기다가 뭐 짓고 그냥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치유농장을 하든 교육농장을 하든 체험농장을 하든 그러면 우리 농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코스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야 될까? 우리 가정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되면 나의 사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공간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동선이 일명 얽히지 않게. 그게 이제 농장 디자인입니다. 자, 우리 농업에서 이제 100가지 유망 직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곤충 전문 컨설턴트. 요즘 이제 미래식량에 이제 이 곤충들이 아주 그 각광을 받고, 그죠? 이 곤충을 기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곤충도 2013년에 곤충산업육성법이 또 제정이 돼가지고 요즘 이제 식용곤충까지 나왔습니다. 식용곤충. 근데 제가 이제 곤충 농장도 몇 군데 이제 가보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우리 특히 여성분들 식용곤충 어때요? 먹을 수 있을까요? 자, 뭔가 좀 지금은 좀 거부감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거 말고도 먹어야 될 게 많은데 굳이 먹어야 되냐는 또 인식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 곤충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희가 이제 6차 인증 심사를 나가보면 곤충 농가들이 판로가 없어가지고 또 고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산은 많이 해놨는데 이 곤충들을 생산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판로가 없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지만 미래에 있어서 이 곤충과 관련된 거는 계속 이제 각광을 받을 거다. 곤충 전문 컨설턴트. 자, 초음파 진단 관리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동물들의 가축들의 그 이제 근내 지방도를 측정해서 초음파 진단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자,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던 농촌 교육농장 플래너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망 직종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아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했고, 자, 이 교육농장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일에 우리 농장에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어요. 누가 오겠어요, 평일에?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오겠죠. 초등학교는 현장학습으로 오고요.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라고 해가지고 오고, 고등학교는 특기적성 진로 체험으로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교육농장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메리트를 평일에도 내가 소득을 낼 수 있구나. 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일 중에 이제 체험 농장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절성이에요. 계절성. 그 농작물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체험을 하다 보면 그 계절에만 수확이 되고, 그죠? 그 기간이 짧으면 내가 수익을 벌 수 없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성을 가급적 타지 않는 그 메뉴들을 골라라.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계절성을 타지 않는. 자, 농촌교육농장 플래너는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게 자신 있다.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로 또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또는 마을 기업. 마을 기업도 요즘 농촌에도 이 마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이 같이 같이 결성을 해서 마을 기업을 하고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농산물을 뭐 가공이라든지 체험으로 연결해가지고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어요. 자, 식생활 교육 전문가. 자, 음식에 자신 있는 분들, 그죠? 음식에 좀 내가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농촌에 있는 풍부한 그런 음식 자원들, 식량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식생활 전문가로도 할 수가 있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자원 중에 하나가 이 소리라고 그랬죠. 소리. 소리. 자, 실제로 이게 작년에 농어촌 공사에서 공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앗간 소리, 가을비, 복숭아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궁금하네요. 가을 논소리, 바람에 이렇게 부딪히는 서로 비비는 그런 볏잎들. 자, 이 소리 좋죠. 뽀드득 눈길 소리. 자, 여러분들 아마 이 영화 그건 제가 아는데. 자, 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순천에 있는 믿음팜이라는 곳입니다. 믿음팜. 예, 제가 이제 홍보 열심히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 서인승 대표님이신데, 자, 이분은 원래 그 아버지께서 하셨던 버섯하고 곤충을 하시던 하우스에서 이렇게 버섯과 곤충을 하시던 분인데, 아버지가 한 사업을 이제 이어받아서 했는데, 버섯과 곤충 농장도 아이템이 좀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죠? 일반적이죠. 자, 그러다가 이분이 이 샌드 아트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강호동의 스타킹인가요? 거기에 외국에서 막 이렇게 파마머리 하신 분이 와가지고 샌드 아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고 있는 버섯 곤충에다가 샌드 아트를 한번 결합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뭐 전혀 뭐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닌데 본인이 직접 독학을 하고 또 이 만드는 기술들을 또 배워가지고 직접 이 샌드 아트를 이야기로 꾸밉니다. 그래서 곤충 이야기, 버섯 이야기를 멋진 음악과 함께 아이들이 오면 상영을 해줘요. 그 다음에 곤충을 관찰하고 버섯을 따러 가요. 훨씬 더 반응이 좋았겠죠. 자, 근데 아이들은 버섯, 곤충도 좋지만 선생님이 하는 이 샌드 아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각 책상에 직접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소형 이 샌드 아트 기계를 또 본인이 개발을 하셨어요. 본인이 개발해가지고 본인 거는 이게 크죠? 이 작은 샌드 아트를 직접 아이들이 여기서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순천시에서 이 하우스가 좀 그렇죠? 그래서 순천시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험장을 좀 지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멋진 또 체험장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도 이분을 만났는데 농장에서 아이들이 오는 수익보다 내가 출장을 가서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우리 이런 농업 귀농귀촌 학교 할 때 오프닝이라든지 폐막식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수익이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분이 뭘 지금 준비하시냐면, 저하고 같이 준비하시는 게 뭐냐면 동물 매개치유 농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우스에다가 동물들을 갖다 놓고 소동물, 특히 소동물이에요. 뭐 기니피그라든지 햄스터라든지 고슴도치, 그다음에 작은 동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염소, 토끼, 그죠? 그래서 이분이 아예 컨셉을 토끼와 거북이라는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 하우스 안에다가 토끼들을 놓는데 아주 토끼들이 예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그 샌드 아트의 또 후속 사업으로 동물 매개 치유 사업을 또
받아가지고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제주도에 아주 멋진 곳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가면 여러분들 꼭 한번 여기를 들려보세요. 여러분들 곶자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숲이 우거진 곳이라는 뜻이래요. 제주도 말로. 열대식물과 한대식물들이 막 어우러져서 이렇게 숲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도깨비들이 나오는 곳, 아주 어둡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천대받았던 곳이에요. 자, 근데 이 땅을 구입하셔서 일구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형철 대표님. 자,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운동 삼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땅을 한 2007년부터 조금씩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운동 삼아서. 근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왕쾌가 되셨어요. 그 길을 개척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보니까 내가 제주도에 살지만 모르는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숲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잘 된 거예요. 잘 돼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따님을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원장님, 부원장님 해가지고 숲 해설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숲 해설. 자, 근데 평소에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서울에서 온 어떤 분이 우리 이제 여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너무 설명을 잘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한번 인연을 맺어줍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곶자왈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사위까지 투입이 돼가지고 이 곶자왈을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초에 몇 달 전에 갔는데 작년에 110만 명이 왔대요. 110만 명. 자, 근데 여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림읍에 있는 학교 아이들 한반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숲 해설을 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좋고 곶자왈이 아주 환경적으로 좋다라는 이제 그런 붐이 일어나면서 육지에서 가는 수학여행단들도 여기에 꼭 가는 코스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일반인들까지 왔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제는 멋진 환상숲을 보면서 발을 담그고 조격을 할 수 있는 조격장까지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곳이 또 이곳이에요.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농장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분도 귀농인이십니다. 자, 논산에서 한복집을 하는 한복 디자이너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복 요즘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안 팔리죠. 결혼식도 줄어들었죠. 회갑, 환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줄면서 일종의 한복도 이제는 사양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논산에 살면서 논산 인근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뭘 지었냐면 하우스를 지었어요. 하우스. 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면 자, 하우스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하우스를 짓고 여기에서 패션쇼를 했습니다. 패션쇼. 그랬더니 매스컴에서 와가지고 와, 하우스에서 한복 패션쇼를 연다 그래가지고 6시 내 고향에도 나왔었어요. 자, 그런 체험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6시 내 고향 찍었던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분이 어떤 걸 잘하셨냐면 한복을 만들다 보니까 한복을 재단하고 나면 그 비단 짜투리 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포대로 이거를 그냥
싸게 넘기거나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짜투리 천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산의 캐릭터, 그 딸기, 논산이 딸기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딸기 캐릭터에다가 이 비단을 입히는 거예요. 짜투리 천을 한 5종류, 6종류를 주면 아이들이 여기 이제 스티커를 떼면 여기가 다 붙어요. 비단이 잘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지금 절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서 각 부분별로 비단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은 이런 그 날카로운 이 송곳 같은 거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여기가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일명 이걸 이제 패치 공예라고 합니다. 비단 그 캐릭터 패치 공예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여기 농장에 와서 체험을 해요. 체험비가 1인당 한 12,000원, 15,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패치 공예를 하는데,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분이 이거를 온라인 판매를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자, 온라인 판매를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농장에 오지 않아도 전국의 방방곡곡 어디서든 체험 지도사들이든 학교 방과후 선생님들이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전국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이분이 이걸 이제 판매를 하니까 영월에 있는 그 강원도의 한 교육청에서 그러면 한번 우리 쪽으로 와서 시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싸들고 갔죠. 가가지고 관계자들 앞에서 수업을 하고 결과물까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만족스러워. 그래서 그러면 그 군 안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이 체험을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또 납품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주식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고 체험도 계절성을 띠기 때문에 계절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가 발굴하라고 그랬죠. 자, 이분은 계절성을 타지 않는 아이템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체험으로만 매출을 1억 이상을 올리셨어요. 몇 년 안에. 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복이라는 기술과 또 짜투리천이라는 이 자원을 가지고 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걸 상품화하고 그걸 온라인 판매까지 성공을 하셨던 좋은 예예요. 제가 이제 여기도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하우스다 보니까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죠? 건조하고. 그러면 여름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태원에 그 경리단길을 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그 공간을 봤더니 옛날에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목욕탕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참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던 곳인데 딱 가서 여기에다가 조격장을 하나 만드세요. 조격장. 저는 이제 컨설턴트들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이제 그분들의 자유인데 제가 한 달 후에 갔더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격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여기는 하우스지만 여기다 이제 뭐 차광막도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바람도 통하게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 장소가 이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20명 정도가 앉아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물장난도 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우스라고 하더라도 하우스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또 체험장으로 꾸밀 수 있어요. 아까 서산의 도적골도 하우스예요. 하우스. 근데 그 안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하면서 느낌을 또 다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면서 아마 귀농귀촌 하면 그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아마 심하실 거예요.
그죠?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곳도 새 농가를 묶어놨는데 싸움이 났어요. 두 농가와 한 농가. 제가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귀농귀촌 하는 사람은 또 원주민들이 볼 때는 아주 또 귀농귀촌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귀농귀촌인들이 가면 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텃세를 해? 하면서 또 이해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자, 근데 이 논산에 있는 이 세 곳은 아주 경험이 많고 맏언니 역할을 하는 청유리원이라는 이 대표님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이 곰초여라는 농장하고 아까 한복집을 하셨던 이 이명한 한복이라는 분을 세 분을 이렇게 묶었어요. 일종의 협업입니다. 협업. 같이 각계전투도 하지만 같이 공동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도 공유하고 마케팅도 같이 하고 한번 해봐라. 자, 협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마케팅도 같이 할 수 있지만 또 센터에서는 마케팅비를 또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농가에다가는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룹으로 뭉쳐 있을 때는 지원을 해주기가 좋아요. 그리고 정당성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청초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했더니 훨씬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난 겁니다. 자, 속 내막을 보면 이 셋 사이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서로 같이 잘 협업을 해가지고 몇 년 후에 이제 그 6차 산업 경진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전국에서 경진대회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했던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촌에 가시면 나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상대자들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파주에도 가면 둘넷 6개의 농장들, 개별 경영체 대표님들이 파주로 1박 2일이라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합니다. 아로니아, 캠핑장, 아까 제가 얘기했던 캠핑장, 그다음에 목장, 그다음에 블루베리 농장 이런 것들이 해서 각 농장에 갈 때마다 이제 소비자들은 스탬프를 찍어요. 그러면 이 6곳을 다 스탬프를 찍으면 이제 선물이라든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이 연계해서 잘 하는 모델들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치유 농업도 얘기했고 동물의 또 동물 이야기도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가시면 동물과 관련된 아이템들도 아주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동물 매개치유 얘기했죠. 나중에 평택에 초록 미소마을이라는 곳에 한번 가시면 거기가 그 효소 테라피 쌀겨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올리는 찜질을 하는 효소 테라피가 있습니다. 혹시 내 몸의 온도를 좀 올리고 건강을 생각하시면 한번 거기 가서 찜질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찜질장 옆에다가 동물농장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동물농장 하우스에다가. 그래서 관리하기 좋은 소동물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 유치원부터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우스인데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평택의 초록 미소마을에 가시면 그 찜질도 한번 하시고 그 옆에 있는 동물농장에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동물농장 가면 입장료가 7,000원인가 돼요. 거기 들어가서 다양한 동물들을 보고 먹이도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농촌에 가서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 동물들을 또 주목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보령에 가면 바두가 놀자라는 데가 있어요. 바두가 놀자. 원래는 세종시에 있었던 곳인데 바두가 놀자. 여기는 그 아이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동물들을 여러 종류를 키우고
아이들이 먹이도 주고 안아볼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보령에 바둑아 놀자도 아주 좋은 선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여러분들의 닭장을 좀 바꿔주십시오. 닭장. 그래서 닭장을 좀 예쁘게 좀 이렇게 꾸며주세요. 그래서 좀 페인트도 좀 이렇게 산뜻하게 칠하고 닭장 옆에다가 이렇게 화분도 좀 놓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명 행복가닥이에요. 그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동물 가지고 또 한 7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또 농장이 있어요. 돼지박물관. 들어보신 분? 돼지박물관.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 음성과 가까운 이천에 있는데 전 세계 돼지박물관이 2개밖에 없대요. 돼지를 테마로. 독일에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의미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모토는 뭐냐면 돼지가 자기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게 하는 게 모토예요. 그래서 그 돼지박물관 뒤쪽에 가면 치유의 숲이 있는데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돼지 위령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수명을 다하지 못한 그 돼지들을 위로하는 위령비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묵념도 하고 잠깐 기도를 해요. 자, 이 농장의 모토가 돼지가 수명을 다할 수 있게 한다. 그것도 아주 좋죠. 자, 원래 여기 있는 사장님은 그 돼지 인공수정사예요. 인공수정도 하시면서 그 돈사에서 돼지를 키우시던 기술자예요. 축산인이죠, 축산인. 근데 이분이 전 세계에 있는 한 5,500, 지금은 더 될 것 같아요. 이런 수집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돼지 박물관을 만들고 돼지 공연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돼지가 강아지보다 IQ가 높아요. 한 70에서 90 정도 된대요, 돼지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부가 집에서 돼지를 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화력을, 유대감을 갖고 이 돼지한테 이제 조금씩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을 놓고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서 뭐 꼬리를 시킨다든지, 5 세면 가방에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고리를 빼내라든지 이런 공연들 한 20분, 30분 정도 공연을 하고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니까 항상 돼지가 이겨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돼지랑 이렇게 공연을 보고 나면 야외로 나와서 돼지와 함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돼지를 쳐다보기보다 빨리 안아보고 싶어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자, 이런 공간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농장을 좀 꾸미실 때 이제 어차피 농산물들에게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이걸 한번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요. 빨리 여기 나온다. 여기 빨리 와. 빨리 이쪽으로 와. 항상 이 농장에 들어가면 무지개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무지개 농장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올라간다. 무지개가 끝나는 점은 엘도라도인가요? 네. 제가 만약에 귀촌하면 꼭 이걸 할 거예요. 네. 이 장치들을 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양평의 소나기 마을입니다. 소나기 마을.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 항상 무지개가 이렇게 뜨죠. 여기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제 꾸미는 농장들은 이제 농장 정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산책하면서도 좋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3차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고객들이 왔을 때도 기분이 좋죠. 치유라는 게 그냥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 가장 좋죠. 하지만 우리 농촌도 이젠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연의 그런 경관들과 어울리는 또 공간을 우리가 또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농부에게는 쉼터고 도시민들에게도 또 쉼터가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또 이렇게 좋은 교육의 장소가 되는 공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공간 디자인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미리 좀 많이 공부하셔서 농촌을 지금보다 더 좀 아름답게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그 얘기했던 요즘 트렌드에 맞는 또 치유 농장으로도 변할 수 있고, 또 동물들도 제가 심사 가서 정말 가슴 아픈 게 그 양계장을 갔어요. 양계장을 갔는데 그 케이지에 갇혀 있는 그 닭들을 보면서 정말 슬펐어요. 닭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알만 낳는 기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는 그 케이지식에서 그 아파트에서 그 닭들을 키울 수 없어요. 이제는 방사형으로 저기 아이들의 공간을 닭들의 공간을 이제 유지하면서 알 낳는 공간, 노는 공간들 이제 하는 그런 쪽으로 법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동물들을 아마 닭을 한두 마리라도 키우실 거예요. 몇 마리라도 키울 때 그런 공간들도 좀 더 예쁘게 좀 꾸미면 그게 또 하나의 농장 디자인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꾸몄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새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좋은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또 삶을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평을 가지고도 제가 이 사진을 안 보여드렸네요. 네.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지금 컨설팅 하는 농장인데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길게. 여긴 남의 땅이에요. 근데 이 농장은 이게 지금 논이에요. 이 논을 우리가 차경이라고 하죠. 이 농장에서 경치로 활용을 해요. 근데 향후 이 농장들을 좀 잘 되면 여기를 이제 인수를 하겠지만, 지금은 여기가 이제 그 사시는 그분의 농가고, 이번에 이제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교육장이에요. 이 사이를 이게 지금 보면 유리온실처럼 생겼는데 유리온실 아니에요. 그냥 투명한 거예요. 유리온실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포도를 키워요. 포도를. 그래서 포도가 지금 여기를 지금 덮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작업장이에요. 그 남편분의 그 농기구들이 있고 S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농사 지을 땅이 없는데도 이분이 여기에서 그 농촌 체험, 아까 얘기했던 교육 농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우니까 이웃에 있는 곳이 그 할머니가 고구마 밭을 또 빌려줬어요. 그래서 고구마 농사 지금 짓고 계시고, 또 성주가 또 참외 고장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하우스가 참외 농장. 여기서 참외를 구입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참외 체험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는 500평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보다 작아도 가능합니다. 셀럽홈이 뭔가요, 저게?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여기가 하하수미인데, 하하수미 농장의 그 셀럽은 하하와 수미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임의로 이름을 지금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컨설팅 중에 나온 명칭들이라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예. 여기는 이제 팜파티를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참외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참외를 구입을 이제 가져와서 참외 장아찌라든지 참외 피클을 또 만드셔요. 네, 개발을 하셔가지고 또 하시는 분입니다. 대구에서 귀농하신 분이에요.
사파리라는 데는 저거는 뭐 저기 동물 같은 것좀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저기를 길게 달리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논두렁을 따라서 길게 이 빈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트랙을 해서 아이들이든 어른들이 여기를 쭉 한번 달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해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달리기 공간이고 사파리라는 거는 여기다가 동물 관련 그 뭐 인형이라든지 조형물들을 좀 갖다 놓고 또 소동물들도 갖다 놓으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제안을 좀